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갑진년 청룡해 2024년 역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번째 지역 분석 영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 탑3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접근하기 힘들다든가 좀 더 저렴한 매물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많긴 하지만 규제 덕분에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지역들 제가 한번 꼽아보았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방배동 재건축을 꼽아보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인데요. 방배 5구역과 6구역은 착공까지 진행돼서 일반 분양을 2024년도에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배 13구역과 14구역은 2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는 방배 7구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배 15구역이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매 금지 직전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 상구와 용상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있는데요. 통상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규정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보다 정확한 법정 용어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는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명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 꼭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을 거래할 때는 이런 법정 요건들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거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외사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명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보유 5년 거주까지 한 물건들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 보니까 물건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대들이 높아지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이 바로 일명 333 요건인데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 착공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포인트를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방배 5구역과 6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희소하여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배 13구역과 14구역의 경우는 현재 2주 철거 단계로서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을 내놓게 되는데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점이 나옵니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7억에서 18억 선에 형성되어 있고 급매물의 경우는 15억에서 16억짜리 매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매물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작은 13구역의 급매물들이 존재합니다. 방배동 재건축의 조합 분양가는 아래와 같고요. 향후 입주할 때 조합 분담금을 좀 더 납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배동의 신축 아파트를 이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남권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방배동에 있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대장 지역인 반포와 잠원동을 살펴보게 되면요. 반포동에 재건축 단지를 투자하려고 하면 현금만 3, 40억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 되고 잠원동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었을 때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2주 철거 단계인 방배 13구역과 14구역을 해당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방배 13구역과 14구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매금지 규정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빠른 속도의 정비사업 지역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방배동 재건축 내로만 한정하게 되면 방배 5구역과 6구역도 저렴한 매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대가 다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방배 15구역 역시도 조합설립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 인가 직전까지 급매물들이 좀 존재했었지만 2023년 12월 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매물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왔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배동의 훌륭한 입지 여건에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착공 전 급매물이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방배동 재건축은 일전에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역시 강남 3구로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론 송파구라고 말하기에는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여마천 뉴타운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추후 1만 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 촌으로 정비됐을 때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에서도 어떤 구역을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마천 4구역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와도 붙어 있고 마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인데요. 무엇보다 사업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빠른 사업 속도 때문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달에 마천 4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앞서서 방배동 재건축 편에서 설명드렸었던 것과 같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인데요. 송파구 역시 투기거래지구이기 때문에 마천 4구역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조합 설립 인가난 매물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7억에서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천 4구역에서도 진짜 초급매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6억 중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도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이죠. 마천 1구역과 마천 3구역과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난다는 점이 있는데 마천 1구역과 마천 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는 났을 뿐이지만 여전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는 반면 마천 4구역은 곧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되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마천 4구역의 해당 투자 금액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천 4구역의 조합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조합 분양가가 높기만 한 건 아닌데요. 마천 4구역은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하이엔드 브랜드 현대 DH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라 퀄리티 높은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만큼 마천 4구역의 가치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거여마천 뉴타운이 추후 모두 정비가 되게 되면 종전에 거여동 마천동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래로는 위례신도시, 위로는 하남 가밀지구까지 모두 합쳐 7만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촌으로 변모할 예정이니 거여마천 뉴타운 역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세 번째 지역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한강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이 되면서 정비계획안이 새롭게 변경이 되면 그 요건에 맞춰서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저평가된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을 걸지 않는 이상은 매수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전입요건까지 있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결심하시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가오는 2024년 4월 달에 만료 예정인데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정이기 때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고 풍선효과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는데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했었을 때 해당 지역들의 반발이 정말 극심했었습니다. 2023년 4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1년 연장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쟁점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연장하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서울시 상대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 이내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서 연장을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투자 금액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남뉴타운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남뉴타운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 금액만 20억이 넘게 필요한데요. 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경우는 성수 1지구가 매매 금액이 20억, 2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매매 금액이 18억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는 한남뉴타운은 투자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매매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남뉴타운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게 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 갭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한남은 투자 금액만 20억이 넘어가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매매 금액만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매 금액이 20억, 18억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5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13억 원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매물의 경우는 기본적인 매매 금액은 18억이지만 16억 선의 투자 물건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시세는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대가 많이 눌려있게 되는데요. 만약 다가오는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바로 시세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3년 6월 달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였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바로 강병북로 덕계공원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부터 3지구까지 데크를 깔면서 한강변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마당에 공원이 설치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그렸었던 한강 르네상스 초기 버전과 유사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층수 규제를 푼다라는 사항까지 확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최대 100층까지도 지을 수는 있다. 물론 100층으로 짓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현재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많은 조합들은 60층에서 70층 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최대 장점인 평지, 대단지, 무엇보다 한강 영구조망권의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게 되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성수 1지구가 종전 49층을 산정했었을 때의 조감도인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최대 70층으로 더 높아지게 되면 동수가 더 줄어들면서 동강 간격이 넓어지는 한편 한강조망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한강조망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개발 호재까지 존재하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 주목하면 좋을 정비사업지역 탑3를 꼽아보았는데요. 방배동 재건축, 거여마천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세 지역의 공통점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매매 금액이 눌려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상급지 재개발 재건축을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세 지역 주목해 보시기 바라면서 2024년에도 항상 주목하면 좋을 저평가된 정비사업 지역들에 대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